오다리 단순한 다리 모양이 아니라 당신의 관절 건강을 위협하는 경고 신호. 여러분의 다리 지금 괜찮으신가요? 여러분 다리는 일자여야 한다는 고정관념, 과연 진실일까요? 만약 당신의 다리가 점점 휘어지고 있다면 이는 단순한 노화나 외모 문제가 아니라 해부학적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무릎이 아프지 않더라도 다리가 오자형으로 변하고 있다면 이미 관절 건강이 위협받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무릎 관절염, 허리 통증, 골반 변형, 심지어 전신 자세 불균형까지 이 모든 문제의 시작은 바로 다리 모양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오다리의 원인, 위험성, 그리고 이를 예방하고 교정할 수 있는 과학적이고 실용적인 방법을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다리가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지금이 바로 관절 건강을 되찾을 최적의 타이밍입니다. 1. 오다리란 무엇인가요? 오다리는 일상적으로 오자 다리라고 불리며 의학적으로는 하지 내반 변형으로 정의됩니다. 두 발을 모았을 때 무릎 사이에 공간이 생기고 다리 전체가 영어 알파벳 O처럼 휘어 보이는 상태를 말합니다. 반대로 무릎이 서로 붙고 발목이 벌어지는 경우는 X다리로 분류됩니다. 오다리의 핵심은 무릎 관절의 비정상적인 정렬입니다. 무릎이 바깥쪽으로 틀어지면서 체중이 관절의 특정 부위주로 내측에 집중적으로 전달됩니다. 이로 인해 연골이 한쪽으로만 마모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관절염, 통증, 그리고 전신적인 자세 불균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다리의 외형적 특징, 무릎 간격 발을 붙였을 때 무릎 사이가 3cm 이상 벌어짐, 보행 패턴 걸을 때 무릎이 바깥쪽으로 쏠리거나 발이 과도하게 안쪽으로 기울어짐. 관련 증상 초기에는 통증이 없더라도 장기적으로 무릎 안쪽 통증, 허리 통증, 발목 불안정감 등이 동반될 수 있음. 오다리는 단순히 외모상의 문제로 치부되기 쉽지만 실제로는 기계적 스트레스로 인해 관절 건강을 위협하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조기 발견과 개입이 중요합니다. 2. 오다리의 해부학적 원인.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오다리는 단순히 다리가 휘어서 생기는 현상이 아니라 뼈, 관절, 근육, 인대 등 신체 여러 구조의 복합적인 불균형에서 비롯됩니다. 아래는 오다리의 주요 해부학적 원인들입니다. 1. 대퇴골과 경골의 정렬 이상. 대퇴골 허벅지뼈 대퇴골이 안쪽으로 과도하게 회전하거나 대퇴골두의 각도가 비정상적일 경우 무릎 정렬에 영향을 미칩니다. 경골 종아리뼈 경골이 바깥쪽으로 회전하거나 경골의 축이 틀어지면 무릎 관절이 오자형으로 변형됩니다. 결과 무릎의 내측 연골에 하중이 집중되며 연골 마모와 관절염 위험이 증가합니다. 이 고관절의 구조적 문제. 고관절은 다리 전체의 정렬을 결정하는 핵심 관절입니다. 다음과 같은 문제가 오다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고관절 유연성 부족. 고관절의 가동 범위가 제한되면 무릎과 발목이 이를 보상하기 위해 비정상적인 정렬을 취합니다. 대퇴경부 각도 이상. 대퇴경부의 목 몸통 각도가 비정상적으로 작거나 클 경우 무릎 아래 정렬이 틀어질 수 있습니다. 산발과 발목의 정렬 문제. 발은 신체의 기초 역할을 하며 발의 정렬 이상은 무릎과 고관절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관회전. 발이 과도하게 안쪽으로 기울어지면 무릎이 바깥쪽으로 밀려 오다리가 유발됩니다. 편평족. 발 아치가 무너지면 체중 분산이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져 무릎 정렬에 부담을 줍니다. 높은 아치. 반대로 발 아치가 지나치게 높아도 무릎에 비정상적인 하중이 전달됩니다. 4. 근육 불균형. 근육의 강도와 유연성 불균형은 오다리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특히 다음 근육들의 약화나 긴장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대퇴 내측 근육. 무릎 안쪽을 안정화시키는 핵심 근육으로 약화되면 무릎이 바깥쪽으로 쏠립니다. 둔근 엉덩이 근육이 약하면 고관절과 무릎의 정렬이 불안정해집니다. 햄스트링. 허벅지 뒤쪽 근육이 약하거나 긴장되면 무릎 관절의 하중 분산이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비복근과 족저근. 종아리와 발바닥 근육의 불균형은 발목과 무릎 정렬에 영향을 줍니다. 5. 기타 요인. 유전적 요인. 선천적으로 뼈 구조가 비정상적인 경우 외상 무릎이나 고관절의 골절, 인대 손상 등이 정렬 이상을 유발. 생활 습관. 잘못된 자세, 다리 꼬기, 무릎 꿇기, 비대칭적인 운동 습관 등이 장기적으로 오다리를 악화시킵니다. 3. 과학적 근거. 오다리와 퇴행성 관절염의 연관성. 오다리가 단순한 외형적 문제가 아니라는 점은 다수의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아래는 주요 논문 기반의 핵심 근거들입니다. 1. 미국 정형외과 학회지. 연구 내용. 하지 정렬이 내반인 경우 무릎 안쪽 관절면에 가해지는 하중이 약 6배 증가하며 이로 인해 퇴행성 관절염 발생률이 4배 이상 높아진다는 결과. 의의 오다리는 기계적 스트레스를 통해 연골 마모를 가속화하며
이는 무릎 관절염의 직접적인 위험 요인임을 보여줍니다. 이 아스라이터스 앤드 루머탈러지 연구 내용 오다리 환자의 경우 정상 정렬을 가진 사람에 비해 무릎 내측 연골의 마모 속도가 2배에서 3배 빠르며 이는 통증과 기능 저하로 이어진다는 결과 의의 초기 오다리라도 방치하면 연골 손상이 누적되어 돌이킬 수 없는 관절 손상으로 발전할 수 있음을 시사. 3더 랜서 연구 내용 오다리로 인한 비정상적인 하중 분사는 무릎뿐 아니라 고관절과 척추에도 영향을 미쳐 허리 통증과 골반 변형의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결과 의의 오다리는 전신적인 자세 불균형을 초래하며 단순히 무릎 문제로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 이러한 연구들은 오다리가 단순히 미용적인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인 관절 건강과 이동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상태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연골의 재생 능력이 떨어지므로 오다리로 인한 악순환 통증 활동량 감소 근력 저하, 더 심한 오다리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4. 나이 들수록 오다리가 심해지는 이유. 오다리는 특히 고령자들에게 흔히 나타나며 이는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구조적 약화와 생활 습관에 누적된 결과입니다. 아래는 나이 들수록 오다리가 악화되는 주요 이유들입니다. 1. 골밀도와 근육량 감소. 골밀도 저하. 나이 들수록 뼈의 밀도가 감소하며 특히 무릎 관절을 지지하는 뼈 구조가 약해집니다. 근육량 감소. 대퇴사두근, 둔근, 햄스트링 등 무릎과 고관절을 지지하는 근육이 약화되면서 정렬 불균형이 심화됩니다. 이 연골 손상의 누적. 연골은 재생 능력이 제한적이며 오다리로 인해 비정상적인 하중이 지속적으로 가해지면 연골 마모가 가속화됩니다. 노년기에는 연골의 회복 속도가 현저히 느려져 관절염으로의 진행이 빠릅니다. 3. 잘못된 자세와 생활 습관. 앉는 자세, 다리 꼬기, 무릎 꿇기, 쪼그려 앉기 등의 습관은 무릎과 고관절에 비정상적인 스트레스를 가합니다. 운동 부족. 근력 운동 부족은 관절을 지지하는 근육을 약화시키며 오다리 진행을 가속화합니다. 비대칭적 하중. 한쪽 다리에 체중을 싣는 습관이나 무거운 짐을 한쪽으로만 드는 행동도 정렬 이상을 유발합니다. 4. 낙상과 부상. 고령자는 낙상 위험이 높으며 낙상 후 무릎이나 고관절의 사용이 제한되면 근육 약화와 정렬 불균형이 악화됩니다. 이전에 무릎 부상인대 손상, 골절 등도 오다리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5. 만성 질환의 영향. 골다공증. 뼈의 강도가 약해지면서 무릎 관절의 정렬이 무너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관절염증이 정렬 이상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비만. 과체중은 무릎에 가해지는 하중을 증가시켜 연골 마모와 오다리를 악화시킵니다. 5. 오다리 교정. 운동과 생활 습관의 힘. 완전히 휘어진 뼈를 운동만으로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은 어렵지만 초기 단계의 오다리는 운동과 생활 습관 교정을 통해 진행을 늦추거나 증상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과학적으로 검증된 교정 방법들입니다. 1. 엉덩이 외전근 강화 운동. 대표 운동. 클램쉘. 효과. 둔근, 특히 중둔근을 강화하여 고관절의 안정성을 높이고 무릎 정렬을 개선합니다. 방법. 옆으로 누워 무릎을 45도 굽힙니다. 발을 붙인 상태로 위쪽 무릎을 천천히 들어 올립니다. 조개 껍데기 열리듯 1초에서 2초 유지 후 천천히 내립니다. 한쪽당 12회에서 15회 3세트 반복. 주의 허리가 틀어지지 않도록 골반을 고정하세요. 2. 내측 대퇴근 강화 운동. 대표 운동. 벽 슬라이드 스쿼트. 효과. 대퇴사두근의 내측 부분을 활성화하여 무릎 안쪽 정렬을 지지합니다. 방법. 벽에 등을 대고 서서 발을 벽에서 30에서 40cm 떨어뜨립니다. 무릎을 천천히 굽혀 45도 각도까지 내려갑니다. 3초에서 5초 유지 후 천천히 올라옵니다. 10회에서 12회 3세트 반복. 주의 무릎이 발끝을 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3. 발바닥 아치 강화 운동. 대표 운동. 수건 끌어당기기. 효과. 발의 아치를 강화하여 체중 분산을 정상화하고 무릎으로 전달되는 부담을 줄입니다. 방법. 바닥에 수건을 깔고 의자에 앉습니다. 발가락으로 수건을 끌어당겨 구깃구깃하게 만듭니다. 1분에서 2분 반복. 하루 2회에서 3회. 주의 발 아치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천천히 진행하세요. 4. 스트레칭과 유연성 개선. 대상 근육. 햄스트링, 내전근, 비복근. 효과. 근육의 긴장을 완화하여 무릎과 고관절의 정렬을 개선합니다. 예시. 햄스트링 스트레칭. 앉아서 한쪽 다리를 뻗고 발끝을 당기며 상체를 앞으로 숙입니다. 30초 유지. 3회. 비복근 스트레칭. 벽을 짚고 한쪽 다리를 뒤로 뻗어 종아리를 늘립니다. 30초 유지. 3회.
5. 생활습관 교정. 자세 교정. 다리 꼬기, 쪼그려 앉기, 무릎 꿇기를 피하세요. 신발 선택같이 지지대가 있는 신발이나 정형 깔창을 착용하세요. 체중 관리. 체중 1kg 감소 시 무릎에 가해지는 하중이 4kg 줄어듭니다. 주의사항. 무릎 통증이 있거나 오다리가 심한 경우 반드시 정형외과 전문의나 물리치료사의 진단을 받고 운동을 시작하세요. 잘못된 운동은 오히려 관절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6. 물리치료사의 조언. 오다리.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많은 분들이 다리가 살짝 휘었지만 아프지 않으니 괜찮다고 생각하시지만 이는 위험한 오해입니다. 오다리는 통증 없는 관절 손상의 전조일 수 있으며 통증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연골 마모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다리가 휘기 시작한 지금이 개입의 골든타임입니다. 물리치료의 접근법. 물리치료사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오다리를 관리합니다. 자세 및 정렬평가. 무릎, 고관절, 발의 정렬 상태를 분석합니다. 보행 분석. 걸음걸이에서 나타나는 비정상적인 패턴. 관회전, 외회전을 확인합니다. 근력 및 유연성 테스트. 약화된 근육과 긴장된 근육을 파악합니다. 맞춤형 교정 프로그램. 도수치료. 관절 가동성을 높이고 근육 긴장을 완화. 운동 처방. 특정 근육을 강화하고 정렬을 교정하는 운동. 보행 재교육. 올바른 걸음걸이를 익히도록 훈련. 보조기 및 깔창. 필요시 정형 깔창이나 무릎 보조기를 사용해 하중 분산을 돕습니다. 물리치료의 효과. 단기 효과. 통증 완화, 관절 가동성 증가, 보행 개선. 장기 효과. 관절염 진행 억제, 전신 자세 개선, 낙상 위험 감소. 특히 나이에 관계없이 물리치료는 효과적입니다. 70대 이상 고령자라도 꾸준한 재활 운동으로 관절 건강과 이동성을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7. 결론입니다. 당신의 다리 지금 점검하세요. 다리 모양이 좀 안 예쁘다고 가볍게 넘기기 쉬운 오다리. 하지만 그 이면에는 뼈, 근육, 관절의 복합적인 불균형과 노화 가속화의 경고가 숨어 있습니다. 오다리는 단순한 외모 문제가 아니라 무릎 관절염, 허리 통증, 골반 변형, 전신 자세 불균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건강 문제입니다. 지금이라도 다음 행동을 시작해보세요. 자가 점검. 발을 모으고 섰을 때 무릎 사이 간격이 3cm 이상인지 확인. 전문가 상담. 정형외과나 물리치료사를 방문해 정밀 진단을 받으세요. 운동 시작. 위에서 소개한 클램쉘, 벽 스쿼트, 수건 끌어당기기 등 간단한 운동을 매일 실천. 생활 습관 개선. 잘못된 자세를 교정하고 체중을 관리하며 적절한 신발을 착용. 당신의 관절 나이를 되돌릴 수 있는 가장 쉬운 출발점은 다리 정렬 바로잡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다리가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고 건강한 미래를 위한 첫걸음을 내디드세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여러분이 삶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댓글에 시청 시간이 아깝지 않았어요 라고 남겨주시면 건강한 인생 후반전을 살아갈 것입니다. 오다리. 당신의 다리와 인생을 무너뜨리는 조용한 파괴자. 다리는 멀쩡한데 왜 허리가 점점 굽어가는 걸까? 한쪽 발바닥이 유독 빨리 닳고 무릎은 자꾸 시큰거리며 계단을 오를 때마다 고관절에서 느껴지는 묵직한 통증. 혹시 이 모든 것이 당신의 다리 모양 때문일 수 있습니다. 오다리를 단순히 외모 문제로만 생각했다면 지금 큰 착각에서 깨어날 시간입니다. 오다리는 발목, 무릎, 고관절, 그리고 척추까지 무너뜨리는 조용한 파괴자입니다. 이 글에서는 오다리의 진실, 그로 인한 신체적 충격, 그리고 이를 예방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지금 당신의 다리를 다시 바라보는 여정을 시작합시다. 1. 오다리란 무엇인가? 1. 정의와 의학적 설명. 오다리는 의학적으로 하지 내반 변형이라고 불립니다. 다리를 곧게 붙였을 때 무릎 사이 간격이 2.5cm 이상 벌어져 다리 모양이 영어 알파벳 O처럼 보이는 상태를 말합니다. 정상적인 다리는 체중이 발목, 무릎, 고관절을 거쳐 일직선으로 균등히 분산되지만 오다리에서는 이 정렬이 무너져 무릎 바깥쪽, 발목 안쪽, 그리고 고관절 바깥쪽에 비정상적인 부담이 가해집니다. 오다리는 단순히 미용적 문제가 아니라 기능적 골격 변형으로 간주됩니다. 이로 인해 관절과 근육, 인대에 지속적인 스트레스가 쌓이며 시간이 지날수록 전신 건강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2. 오다리의 원인. 오다리는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선천적 요인, 유전적 요인이나 태아기 골격 발달 이상으로 인해 발생. 후천적 요인. 영양 부족, 어린 시절 비타민 D 결핍이나 칼슘 부족으로 인한 구루병. 잘못된 자세. 장시간 다리를 꼬거나 앉은 자세가 비대칭인 경우. 체중 부담 비만으로 인해 무릎과 고관절에 과도한 하중이 가해질 때. 질병. 블라운트병이나 고련화증 같은 질환. 외상 다리 골절 후
비정상적인 치유로 인해 정렬이 틀어진 경우, 특히 현대인들은 장시간 앉아있는 생활 습관과 운동 부족으로 인해 오다리 위험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3. 오다리의 진단. 오다리를 의심한다면 다음과 같은 간단한 자가 진단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거울 테스트. 다리를 붙이고 서서 무릎 사이 간격을 확인. 2.5cm 이상 벌어졌다면 오다리 가능성. 보행 관찰. 걷는 동안 발끝이 안쪽으로 향하거나 무릎이 바깥쪽으로 휘는지 확인. 신발 마모 체크. 한쪽 신발 바닥 특히 안쪽이 유독 빨리 닳는지 확인. 정확한 진단을 위해 정형외과를 방문해 엑스레이 검사나 3D 보행 분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의사는 무릎 각도와 골반 정렬 상태를 분석해 오다리의 정도와 원인을 파악합니다. 2. 오다리가 신체에 미치는 충격. 오다리는 단순히 다리 모양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체중 분산의 불균형은 발목, 무릎, 고관절, 그리고 척추에까지 연쇄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각 부위별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과학적 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1. 발목 안쪽 아치의 붕괴. 오다리는 체중이 발목의 안쪽에 과도하게 집중되도록 만듭니다. 이로 인해 발의 아치가 점차 무너지며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평발. 발 아치가 낮아지며 충격 흡수 기능이 약화. 족저근막염. 발바닥 근막에 염증이 생겨 아침 첫걸음이 고통스러움. 내측 복사통. 발목 안쪽 인대에 지속적인 부담으로 통증 발생. 특히 발목이 자주 꺾이거나 발 안쪽이 쉽게 피로해진다면 오다리를 의심해야 합니다. 2. 무릎 연골 마모의 가속화. 오다리는 체중이 무릎의 내측 연골에 집중되도록 만듭니다. 정상적인 무릎은 체중을 고르게 분산하지만 오다리에서는 무릎 안쪽 간격이 좁아지며 연골이 비정상적으로 마모됩니다. 이로 인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퇴행성 관절염. 연골 마모로 인해 무릎뼈가 직접 마찰하며 염증 발생. 무릎 통증. 계단 오르내릴 때, 앉았다 일어날 때 시큰거리는 느낌. 관절 강직. 아침에 무릎이 뻣뻣하거나 움직일 때 딱딱 소리가 나는 증상. 통계적 근거. 미국 정형외과학회에 따르면 오다리 환자는 정상 다리 환자에 비해 퇴행성 관절염 위험이 2배에서 3배 높습니다. 특히 여성 고령자는 근육량 감소로 인해 무릎 손상이 더 빠르게 진행됩니다. 3. 고관절. 골반 왜곡과 보행 불균형. 고관절은 체중을 지탱하는 몸통과 다리의 연결 부위로 오다리의 영향을 가장 심하게 받는 부위 중 하나입니다. 오다리로 인해 체중이 고관절 바깥쪽으로 쏠리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골반 기울기. 한쪽 골반이 올라가거나 내려가며 척추까지 틀어짐. 요통. 골반 불균형으로 인해 허리 근육이 과도하게 긴장. 좌골신경통. 엉덩이에서 다리로 이어지는 신경이 압박되어 저림과 통증 발생. 보행 불균형. 한쪽 다리가 더 아프거나 다리 길이가 달라진 느낌. 걷는 동안 자꾸 한쪽으로 몸이 기울거나 오래 서 있으면 허리가 뻐근하다면 고관절 문제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4. 척추 전신 건강의 도미노 붕괴. 오다리는 결국 척추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골반이 기울어지면 척추가 이를 보상하기 위해 비정상적으로 휘어지며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척추측만증. 척추가 좌우로 휘어지는 상태. 허리 디스크. 척추 디스크에 비정상적인 압력이 가해져 돌출. 만성 요통. 허리 근육의 불균형으로 인해 지속적인 통증. 이처럼 오다리는 단순히 다리의 문제가 아니라 전신 건강을 위협하는 시작점입니다. 3. 고령자에게 치명적인 이유. 오다리의 위험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심각해집니다. 고령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오다리의 영향을 더 크게 받습니다. 관절 유연성 감소. 나이 들수록 관절 연골이 얇아지고 충격 흡수 능력이 떨어짐. 근력 저하. 특히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 대퇴사두근, 둔근의 약화로 무릎과 고관절 부담 증가. 균형 감각 약화. 오다리로 인한 보행 불균형이 낙상 위험을 높임. 낙상 후 합병증. 고관절 골절은 고령자에게 치명적이며 회복 과정에서 폐렴이나 욕창 같은 2차 합병증 발생 가능.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고관절 골절 환자의 약 30%는 사고 후 1년 내에 사망하며 생존자 중 절반 이상은 독립적인 보행 능력을 상실합니다. 오다리는 이러한 위험을 가속화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입니다. 4. 오다리 교정. 운동과 생활 습관으로 가능할까? 1. 성인의 오다리 교정 가능성. 성인의 경우 뼈가 완전히 자란 상태이므로 골격 자체의 완전한 교정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근육과 인대 균형을 개선하고 통증 완화 및 기능 회복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교정의 핵심은 체중 분산을 정상화하고 관절 부담을 줄이는 것입니다. 2. 추천 운동 5가지. 다음은 오다리 교정과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되는 대표적인 운동들입니다. 각 운동은 근육 균형을 맞추고 관절 정렬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1. 브릿지 운동. 목표 둔근 엉덩이,
근육 강화로 골반 안정성 향상. 방법: 바닥에 누워 무릎을 90도로 굽히고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림. 엉덩이를 천천히 들어올려 허리와 무릎이 일직선이 되도록 유지. 5초간 유지 후 천천히 내림. 15회 3세트 반복. 효과: 고관절 부담 감소, 골반 정렬 개선, 이측면 레그레이즈. 목표: 중둔 근 엉덩이 바깥쪽 근육 강화로 무릎 안쪽 몰림 방지. 방법: 옆으로 누워 아래쪽 다리를 살짝 굽힘. 위쪽 다리를 천천히 45도 각도로 들어올림. 2초간 유지 후 천천히 내림. 한쪽 다리당 12회 3세트. 양쪽 반복. 효과: 골반 안정성 강화, 보행 균형 개선, 삼내전근 강화 운동. 목표: 허벅지 안쪽 근육 강화로 다리 정렬 개선. 방법: 의자에 앉아 무릎 사이에 공이나 쿠션을 끼움. 공을 5초간 힘껏 누른 후 이완. 15회 3세트 반복. 효과: 무릎 안쪽 정렬 개선, 체중 분산 균형화. 사스쿼트. 목표: 대퇴사두근과 둔근 강화로 무릎과 고관절 안정성 향상. 방법: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발끝은 살짝 바깥쪽으로 향하게 함. 무릎을 45도 정도만 굽히며 천천히 앉음. 엉덩이를 뒤로 빼는 느낌. 천천히 일어섬. 12회 3세트 반복. 주의 무릎이 발끝을 넘지 않도록 주의. 효과: 무릎 관절 부담 감소, 보행 안정성 강화. 오발목 스트레칭. 목표: 발목 유연성 강화로 발아치 붕괴 방지. 방법: 벽을 마주하고 한 발을 뒤로 뺨. 앞쪽 무릎을 굽히며 발목을 천천히 스트레칭. 20초간 유지. 양쪽 다리 각각 3회 반복. 효과: 발목 안쪽 압력 완화, 족저근막염 예방. 3. 생활습관 교정. 운동 외에도 일상 속 자세 교정이 중요합니다. 앉는 자세, 다리를 벌리거나 X자 자세로 앉지 말고 발이 11자를 이루도록 유지. 걷는 자세, 발끝이 안쪽으로 향하지 않도록 의식하며 걷기. 신발 선택같이 지지대가 있는 신발이나 정형 깔창 사용. 체중 관리. 비만은 오다리 부담을 가중하므로 적정 체중 유지 필수. 4. 의학적 치료 옵션. 운동과 생활습관 교정으로 개선이 어려운 경우 다음 옵션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정형 깔창 발아치와 무릎 정렬을 보정. 물리치료 전문가의 지도 아래 근육 균형 개선. 수술 심각한 경우 절골술이나 관절 치환술 필요. 5. 예방과 관리. 오다리와 함께 살아가는 법. 1. 조기 발견의 중요성. 오다리는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할수록 합병증 위험이 줄어듭니다.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다면 즉시 전문가를 찾아보세요. 무릎이나 고관절 통증이 2주 이상 지속. 걷는 동안 한쪽 다리가 유독 피로하거나 아픔. 신발 마모가 비대칭적으로 심함. 2. 일상 속 예방법. 스트레칭 루틴. 하루 10분씩 다리와 골반 스트레칭. 근력 운동 주 3회 이상. 엉덩이와 허벅지 근육 강화. 정기 검진 1년에서 2년마다 정형외과 방문으로 다리 정렬 체크. 3. 심리적 관리. 오다리는 외모에 대한 자신감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능적 건강에 초점을 맞추고 꾸준한 관리로 자신감을 회복하세요. 오다리는 당신의 가치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6. 결론입니다. 오다리는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 오다리는 단순히 다리가 예쁘지 않다는 외모의 문제가 아닙니다. 발목 통증에서 시작해 무릎 연골 손상, 고관절 불균형, 그리고 척추 왜곡까지 전신 건강을 무너뜨리는 도미노의 첫 번째 조각입니다. 하지만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운동, 자세 교정, 그리고 조기 관리로 오다리의 진행을 늦추고 삶의 질을 지킬 수 있습니다. 건강한 다리는 수술이 아니라 예방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거울 앞에 서서 당신의 다리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오다리는 단순한 다리 모양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의 발목, 무릎, 고관절, 그리고 인생 후반의 건강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여러분이 삶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댓글에 시청 시간이 아깝지 않았어요 라고 남겨주시면 건강한 인생 후반전을 살아갈 것입니다. 오다리 교정 가이드. 무릎 건강을 되찾는 물리치료사의 전문 솔루션. 오다리. 당신의 무릎을 위협하는 조용한 적. 다리가 휘었다고요? 그냥 체형 문제일 뿐이라고요? 아닙니다. 오다리는 무릎과 고관절을 망가뜨리는 조용한 킬러입니다. 정면에서 보면 멀쩡해 보이지만 걸을 때 어딘가 어색한 다리, 바지 핏은 작고 어긋나고 무릎은 시큰거리며 조금만 걸어도 피로가 몰려옵니다. 많은 이들이 이를 단순한 노화나 체중 문제로 치부하지만 사실 오다리는 무릎 건강을 서서히 갉아먹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오늘은 물리치료사의 관점에서 흔히 간과되는 오다리의 위험성과 이를 교정하는 실질적인 방법을 깊이 있게 다룹니다. 여러분의 다리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한 걸음씩 건강한 다리로 나아가는 여정을 시작합시다. 오다리란 무엇인가? 단순한 외형 문제가 아니다. 오다리, 즉 내반슬은 두 발을 붙였을 때 무릎 사이가 벌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무릎이 바깥쪽으로 휘어진 형태로 정면에서 보면
다리가 활처럼 보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를 단순히 다리가 좀 휘었어라며 넘기지만 오다리는 무릎 관절에 지속적인 비정상적 압력을 가해 연골 손상, 퇴행성 관절염, 심지어 고관절과 허리 통증까지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상태입니다. 오다리의 주요 문제점, 무릎 관절의 불균형한 하중 오다리는 무릎 내측 연골에 과도한 압력을 가해 연골 마모를 가속화합니다. 이는 퇴행성 관절염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낙상 위험 증가, 특히 고령자들에게 오다리는 보행 시 불안정성을 높여 넘어질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전신 정렬 붕괴, 다리 정렬이 틀어지면 고관절, 골반, 척추까지 영향을 받아 만성 통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미용적 문제, 바지나 치마핏이 어색해지고 자신감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다리는 단순히 외형적인 문제가 아니라 전신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이를 방치하면 시간이 갈수록 무릎 건강뿐 아니라 삶의 질까지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오다리는 왜 생길까? 원인 파헤치기. 오다리의 원인은 다양하며 선천적 요인과 후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아래는 주요 원인들입니다. 1. 선천적 요인, 골격 구조와 유전. 일부 사람들은 유전적 요인이나 성장기 뼈 형성 문제로 인해 오다리가 발생합니다. 블라운트병, 소화기 경골 성장판 이상이나 구루병, 비타민 D 결핍으로 인한 뼈 변형 등은 오다리의 선천적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2. 근육 불균형과 잘못된 보행 습관. 나이가 들면서 허벅지 안쪽 근육, 엉덩이 근육, 허벅지 뒤쪽 근육이 약해지면 다리가 바깥쪽으로 휘는 형태로 체중이 실립니다. 잘못된 보행 패턴, 발을 끌거나 무릎을 바깥으로 벌리고 걷는 습관도 오다리를 악화시킵니다. 3. 비만과 관절 압박. 체중이 증가하면 무릎 내측 관절에 과도한 하중이 가해져 내반슬이 심화됩니다. 특히 비만은 무릎 관절의 정렬을 무너뜨리고 연골 손상을 가속화합니다. 4. 노화와 퇴행성 변화. 고령자는 근력 저하와 관절 연골의 자연스러운 마모로 인해 오다리가 점진적으로 심해질 수 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되면서 무릎 내측 연골이 더 빨리 닳아 오다리가 악화되는 악순환이 발생합니다. 5. 생활 습관. 장시간 앉아있을 때 무릎을 벌리는 자세, 좌식 생활, 하이힐 착용 등은 오다리를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논문으로 보는 오다리의 위험성. 오다리가 무릎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뒷받침하는 연구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아래는 대표적인 연구 결과들입니다. 첫 번째 논문. 내반슬은 무릎 내측 관절에 비정상적인 압력을 가하며 골관절염의 진행을 가속화한다. 연구에 따르면 오다리를 가진 사람은 무릎 내측 연골 마모가 평균 2.5배 빠르게 진행되며 65세 이상에서는 관절염 수술 가능성이 3배 이상 높습니다. 두 번째 논문. 오다리는 무릎 관절의 하중 분포를 왜곡시켜 관절염 진행 속도를 2배에서 3배 가속화하며 통증과 기능 저하를 유발한다고 보고했습니다. 세 번째 논문. 오다리 환자는 무릎 내측 연골의 마모가 심해지면서 보행 시 불안정성과 낙상 위험이 증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오다리는 단순한 체형 문제가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무릎 건강을 갉아먹는 구조적 위험 요소입니다. 조기 개입이 필수적입니다. 오다리 교정을 위한 단계별 운동 프로그램. 물리치료사로서 강조하고 싶은 점은 운동을 통해 다리 정렬을 바로잡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아래는 고령자도 안전하게 따라할 수 있는 단계별 운동 프로그램입니다. 각 운동은 근육 강화와 보행 패턴 교정을 목표로 설계되었습니다. 1. 기초벽 스쿼트, 허벅지 안쪽 근육 강화. 목표 대퇴내전근을 강화해 무릎 정렬을 개선합니다. 방법. 벽에 등을 대고 서서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립니다. 발은 벽에서 약 30에서 40cm 떨어지게 두세요. 무릎을 천천히 굽혀 앉는 자세를 취합니다. 의자에 앉는 듯한 느낌. 무릎이 바깥쪽으로 벌어지지 않도록 허벅지 안쪽에 힘을 주세요. 510초 유지 후 천천히 일어납니다. 포인트. 무릎 사이에 쿠션이나 수건을 끼우면 내전근 자극에 더 효과적입니다. 무릎이 발끝을 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허리가 아프다면 굽히는 각도를 줄이세요. 횟수 하루 10회, 3세트 1분에서 2분 휴식. 2. 중급 힙브릿지 볼 스퀴즈, 힙브리지 위드 볼 스퀴즈. 엉덩이와 내전근 동시 자극. 목표 중둔근과 내전근을 동시에 강화해 골반 안정성과 무릎 정렬을 개선합니다. 방법. 바닥에 누워 무릎을 세우고 발을 어깨 너비로 둡니다. 무릎 사이에 작은 공, 쿠션 또는 수건을 끼워 넣습니다. 엉덩이를 천천히 들어올리며 공을 조이듯 힘을 줍니다. 5초간 유지 후 천천히 내려옵니다. 포인트. 허리보다 엉덩이에 힘이 들어가야 합니다. 허리가 아프다면 동작 범위를 줄이세요. 공을 세게 조이는 데 집중하세요. 횟수 10회에 3세트 1분에서 2분 휴식.
3고급 클램쉘 운동 중둔근 강화. 목표 중둔근을 강화해 골반과 무릎의 외측 안정성을 높입니다. 방법: 옆으로 누워 무릎을 90도로 굽히고 발을 붙입니다. 상단 무릎을 천천히 위로 열듯 벌립니다. 조개 껍데기처럼 천천히 내려놓습니다. 포인트: 엉덩이 옆쪽 중둔근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껴야 합니다. 몸이 뒤로 젖혀지지 않도록 골반을 고정하세요. 저항 밴드를 무릎 위에 두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횟수 좌우 각각 15회, 2세트 1분 휴식. 4보행 교정 느린 걷기 보폭 체크. 목표 올바른 보행 패턴을 익혀 무릎 정렬을 유지합니다. 방법: 실내 또는 평평한 바닥에서 5분에서 10분간 천천히 걷습니다. 무릎이 안으로 말리거나 바깥으로 벌어지지 않도록 의식하세요. 발 뒤꿈치 발바닥 전체 발가락 순으로 디디며 무릎이 정면을 향하도록 합니다. 포인트: 무릎 사이에 책 한 권을 끼운 듯한 느낌으로 걷기. 거울을 보며 보행 자세를 확인하면 더 효과적입니다. 팔을 자연스럽게 흔들어 균형을 유지하세요. 팁: 하루 5분에서 10분 이외에서 3회 실천하세요. 생활 속 오다리 교정을 위한 습관. 운동뿐만 아니라 일상 속 작은 습관도 오다리 교정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아래는 실천 가능한 팁들입니다. 자세 교정. 오래 앉을 때 무릎을 벌리고 앉는 습관을 피하세요. 앉았다 일어날 때 무릎이 바깥쪽으로 벌어지지 않도록 정렬을 의식하세요. 의자 생활 권장. 좌식 생활 바닥에 앉는 습관은 무릎과 고관절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의자를 사용하고 앉을 때 등받이를 활용해 허리를 곧게 유지하세요. 신발 선택. 발아치가 무너진 신발이나 하이힐은 오다리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발아치를 지지하는 편안한 신발, 쿠션 좋은 운동화를 선택하세요. 체중 관리. 체중이 1kg 증가할 때마다 무릎 관절에는 4에서 5kg의 추가 하중이 가해집니다. 균형 잡힌 식단과 규칙적인 운동으로 적정 체중을 유지하세요. 스트레칭 병행. 햄스트링, 대퇴사두근, 종아리 근육의 유연성을 높이는 스트레칭을 하루 5분에서 10분 실천하세요. 앉아서 발끝을 잡고 허벅지 뒤쪽을 늘리는 스트레칭. 운동만으로 오다리 교정이 가능할까? 답은 경도의 오다리는 충분히 가능하다입니다. 이미 골격이 굳어진 중증 내반슬은 수술적 교정이 필요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노년기 내반슬은 근육 약화와 잘못된 보행 패턴으로 인한 기능적 오다리입니다. 이 경우 위 운동과 생활 습관 교정을 꾸준히 실천하면 다음과 같은 개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체중 지지선 중앙화 다리 정렬이 점차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통증 감소. 무릎과 고관절 통증이 완화됩니다. 보행 개선. 걷는 모습이 자연스러워지고 피로도가 줄어듭니다. 낙상 위험 감소. 균형 감각이 향상됩니다. 언제 전문가를 찾아야 할까? 무릎 통증이 심하거나 걷기가 어려울 때, 다리 휘어짐이 눈에 띄게 심해질 때, 운동 후에도 통증이 지속되거나 부기가 생길 때, 정형외과 또는 물리치료사를 방문해 정확한 진단과 맞춤형 치료 계획을 받으세요. 추가적인 오다리 관리 방법. 운동과 생활 습관 외에도 오다리 교정을 돕는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합니다. 1. 보조기 사용. 경도의 오다리에는 무릎 보조기나 교정 깔창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교정 깔창은 발아치를 지지해 무릎 하중을 분산시킵니다. 사용 전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2. 물리치료. 전문 물리치료사는 근육 불균형을 평가하고 전기 자극, 초음파 치료 또는 수기요법을 병행해 교정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3. 수술적 치료. 골절 단술뼈를 절단해 정렬을 바로잡는 수술로 중증 내반슬에 효과적입니다. 인공관절 치환술. 관절염이 심각할 경우 고려됩니다. 수술은 최후의 수단이므로 조기에 운동과 교정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입니다. 당신의 다리는 아직 늦지 않았다. 오다리는 단순한 외형 문제가 아니라 무릎, 고관절, 척추까지 영향을 미치는 정렬의 붕괴입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사실은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오다리는 무릎 건강을 위협하는 조용한 킬러입니다. 근육 강화와 올바른 보행 습관으로 기능적 오다리는 교정 가능합니다. 꾸준한 운동과 생활 습관 개선이 무릎 건강과 삶의 질을 지킵니다. 당신의 다리는 나이가 아니라 습관이 결정합니다. 오늘부터 한 걸음씩 무릎 사이를 좁히는 여정을 시작하세요. 건강한 다리로 자신감 있게 걸어가는 그날을 응원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여러분이 삶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댓글에 시청 시간이 아깝지 않았어요 라고 남겨주시면 건강한 인생 후반전을 살아갈 것입니다. 당신의 다리를 망가뜨리는 일상 습관, 지금 바꿀 때입니다. 다리가 점점 휘어지고 있는데 나만 몰랐다? 당신의 다리가 점점 바깥으로 휘어지고 있다면 단순히 나이 탓만 할 수는 없습니다. 의자에 오래 앉는 습관, 다리를 꼬는 버릇, 잘못된 걸음걸이까지 우리가 무심코 반복하는 일상 속 행동들이
다리 모양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 무릎 통증으로 걷는 것조차 힘들어지기 전에 지금 당장 바꿀 수 있는 습관들을 알아보고 실천해보세요. 이 글은 오다리의 원인, 위험성, 그리고 생활 속에서 실천 가능한 교정 방법을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당신의 다리 건강을 지키기 위한 첫걸음을 함께 내딛어 봅시다. 1. 오다리란 무엇이고 왜 생기는 걸까? 1. 오다리의 정의. 오다리, 전문 용어로 내반슬은 다리를 곧게 펴고 섰을 때 양 무릎 사이에 틈이 생기며 다리가 바깥쪽으로 활처럼 휘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이로 인해 다리가 오자 형태로 보이게 되죠. 반대로 무릎이 안쪽으로 휘어져 다리가 X자 형태로 보이는 경우는 외반슬, 즉 X다리라고 합니다. 이 오다리의 원인. 오다리는 선천적 요인과 후천적 요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선천적 요인. 유전적 요인 일부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뼈 구조나 연골 발달 이상으로 발생합니다. 질병, 구루병이나 블라운트병 같은 뼈 발달 장애가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후천적 요인. 대다수의 오다리는 생활 습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현대인의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다음 요인들이 다리 모양을 변형시킵니다. 잘못된 자세, 장시간 앉아있거나 다리를 꼬는 자세는 골반과 무릎의 정렬을 틀어지게 만듭니다. 근육 불균형, 허벅지 안쪽 근육이나 엉덩이 근육의 약화는 다리 정렬을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운동 부족, 근력 부족은 관절을 지탱하는 능력을 떨어뜨립니다. 비만, 과도한 체중은 무릎과 고관절에 지속적인 압력을 가해 정렬을 망가뜨립니다. 좌식 생활. 한국의 바닥 생활 문화, 특히 양반다리나 더벌유자 앉기 같은 자세는 무릎 안쪽에 압박을 가합니다. 3. 나이와 오다리의 관계. 나이가 들수록 오다리의 위험이 커지는 이유는 관절과 근육의 퇴행성 변화 때문입니다. 무릎 연골은 30대부터 서서히 닳기 시작하며 근육과 인대는 약해집니다. 이로 인해 휘어진 다리를 더 이상 지탱하지 못하고 무릎 안쪽에 하중이 집중되면서 오다리가 악화됩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퇴행성 관절염의 주요 원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2. 일상 속 오다리를 유발하는 5가지 습관. 다음은 오다리를 악화시키는 대표적인 생활 습관들입니다. 당신의 일상과 비교하며 점검해보세요. 1. 의자에 오래 앉기. 현대인의 70% 이상이 하루 6시간 이상 앉아서 생활한다고 합니다. 장시간 앉아있으면 고관절과 무릎 주변 근육이 경직되고 무릎 안쪽 연골에 지속적인 압박이 가해집니다. 특히 다리를 벌린 채 앉거나 무릎을 바깥쪽으로 돌리는 자세는 오다리를 가속화합니다. 이 다리 꼬기. 다리를 꼬는 습관은 골반의 좌우 균형을 무너뜨리고 한쪽 다리에 더 많은 하중을 가해 다리 정렬을 망가뜨립니다. 2019년 논문에 따르면 다리를 꼬는 자세를 자주 취하는 사람은 골반 비대칭과 다리 정렬 이상이 발생할 확률이 2배 높습니다. 3. 평발 또는 안짱걸음. 평발은 발의 아치가 무너진 상태로 체중이 발과 다리에 고르게 분산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무릎과 고관절에 불균형한 하중이 가해지며 다리가 휘어질 수 있습니다. 안짱걸음. 발끝이 안쪽을 향하는 보행은 무릎 안쪽 관절에 스트레스를 가중시켜 오다리를 유발합니다. 4. 좌식 생활과 바닥 앉기. 한국의 전통적인 좌식 문화는 오다리 형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양반다리, 더벌유자 앉기, 쪼그려 앉기는 무릎 안쪽에 지속적인 압박을 가하며 고관절과 무릎의 정렬을 틀어지게 만듭니다. 특히 더벌유자 앉기는 어린이의 다리 발달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5. 잘못된 신발 착용. 너무 딱딱하거나 쿠션이 없는 신발은 보행 시 충격을 흡수하지 못해 무릎과 고관절에 부담을 줍니다. 높은 굽의 신발은 체중을 앞쪽으로 쏠리게 만들어 무릎에 하중을 집중시킵니다. 풋웨어 사이언스 저널에 따르면 부적합한 신발을 장기간 착용한 사람은 무릎 관절염 위험이 30% 증가합니다. 3. 오다리가 위험한 이유. 무릎과 전신 건강의 연쇄 붕괴. 오다리는 단순히 다리 모양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리가 바깥으로 휘어지면 체중이 무릎 안쪽 관절에 집중되어 연골 마모가 가속화됩니다. 이는 퇴행성 관절염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1. 연구로 본 오다리의 위험성. 2000년 더 저널 오브 본 언드 조인트 서저리. 내반슬 환자는 정상 다리 또는 외반슬 환자에 비해 무릎 안쪽 연골 손상과 관절염 발병률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2015년 아스라이터스 리서치 앤드 세러피. 오다리 환자의 60% 이상이 10년 내 퇴행성 관절염으로 진행되었으며 이 중 20%는 무릎 교체 수술이 필요했다. 이 오다리의 연쇄적 악영향. 무릎 통증. 연골 마모로 인해 보행 시 통증이 심해집니다. 고관절과 척추 문제. 다리 정렬 이상은 골반과 척추에도 영향을 미쳐 허리 통증이나 척추 측만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보행장애 심한 경우 걷는 것 자체가 어려워져 삶의 질이 저하됩니다. 수술 위험. 관절염이 악화되면
인공관절, 치환술 같은 대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오다리 교정을 위한 7가지 생활습관. 오다리는 조기에 발견하고 습관을 교정하면 충분히 예방하거나 개선할 수 있습니다. 물리치료사와 정형외과 전문의의 조언을 바탕으로 일상에서 실천 가능한 7가지 방법을 소개합니다. 일 앉는 자세 교정. 의자 앉기, 엉덩이를 의자 깊숙이 넣고 등받이에 기대세요. 무릎과 고관절은 90도를 유지하며 양발은 바닥에 평평히 붙입니다. 다리 꼬지 않기. 다리를 꼬면 골반이 비뚤어지고 무릎에 불균형한 하중이 가해집니다. 바닥 앉기, 양반다리나 더벌유자 앉기 대신 다리를 펴고 앉거나 작은 방석을 사용해 골반을 살짝 높이세요. 이 걸음걸이 개선. 균형 잡힌 보행. 발 뒤꿈치 발바닥 발끝순으로 체중을 이동시키며 걷습니다. 무릎 정렬 확인. 무릎이 안쪽이나 바깥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의식하세요. 거울 앞에서 보행 연습을 추천합니다. 보행 분석. 정형외과나 물리치료 클리닉에서 보행 분석을 받아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3. 스트레칭과 근력 운동. 근육 강화와 유연성 향상은 다리 정렬을 안정화하는 데 핵심입니다. 추천 운동 1. 내전근 강화. 허벅지 안쪽 수건 끼우기 운동. 의자에 앉아 무릎 사이에 수건을 끼웁니다. 수건을 5초간 힘껏 누른 뒤 5초간 이완합니다. 10회 반복. 하루 2세트에서 3세트. 효과. 허벅지 안쪽 근육을 강화해 무릎 정렬을 개선합니다. 추천 운동 2. 엉덩이 근육 강화. 중둔근 사이드 레그 리프트. 옆으로 누워 아래쪽 다리를 살짝 구부립니다. 위쪽 다리를 천천히 45도 들어 올린 뒤 2초 유지하고 내립니다. 12회 반복. 양쪽 다리 각각 2세트. 효과. 엉덩이 근육을 강화해 골반과 다리 정렬을 안정시킵니다. 추천 스트레칭. 종아리 스트레칭. 벽 밀기 스트레칭. 벽을 마주보고 서서 한쪽 다리를 뒤로 뻗습니다. 뒤쪽 다리에 발 뒤꿈치를 바닥에 붙인 채 몸을 앞으로 기울여 종아리를 늘립니다. 30초 유지. 양쪽 다리 각각 2회. 효과. 종아리 근육의 유연성을 높여 보행 시 충격 흡수를 돕습니다. 4. 신발 선택. 적절한 쿠션. 발 아치에 맞는 쿠션이 있는 신발을 선택하세요. 평평한 신발. 높은 굽이나 지나치게 딱딱한 신발은 피합니다. 정형 깔창. 평발이나 과도한 아치가 있다면 정형외과에서 맞춘 깔창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체중 관리. 체중이 1kg 증가할 때마다 무릎에는 4kg의 하중이 추가됩니다.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 걷기, 수영과 균형 잡힌 식단으로 적정 체중을 유지하세요. 6. 전문가 상담. 오다리가 심하거나 통증이 동반된다면 정형외과나 물리치료사를 방문하세요. 엑스레이나 보행 분석을 통해 정확한 진단을 받고 필요시 교정기구나 물리치료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7. 꾸준한 습관 유지. 습관 교정은 단기간에 효과를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최소 36개월 꾸준히 실천하며 매일 자신의 자세와 보행을 점검하세요. 5. 실제 사례. 생활 습관 교정으로 통증 감소. 사례 1. 60대 여성 김모 씨. 김 씨는 무릎 안쪽 통증으로 병원을 방문했고 엑스레이 결과 심한 내반슬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술 대신 생활습관 교정과 운동을 선택해 3개월간 다음 루틴을 실천했습니다. 다리 꼬지 않기. 바닥에 눕지 않고 의자에 앉아 TV 시청. 하루 20분 걷기. 수건 끼우기 운동으로 허벅지 안쪽 강화. 결과 통증이 70% 감소하고 보행 자세가 안정되었습니다. 사례 2. 40대 남성 박모 씨. 오랜 좌식 생활로 오다리가 악화된 박 씨는 물리치료사의 지도 아래 스트레칭과 근력 운동을 병행했습니다. 6개월 후 무릎 간격이 2cm 좁아졌고 계단 오르기 시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이 사례들은 습관 교정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작은 변화가 쌓이면 큰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6. 오다리 예방을 위한 추가 팁. 일상 속 간단한 습관. 자세 알림 설정. 스마트폰 알림을 설정해 일시간마다 자세를 점검하세요. 거울 활용. 집에서 거울 앞에 서서 다리 정렬을 확인하며 서는 연습을 해보세요. 짧은 스트레칭 타임. TV 광고 시간에 1분에서 2분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이 영양과 다리 건강. 칼슘과 비타민 D. 뼈 건강을 위해 칼슘 우유, 치즈와 비타민 D의 뼈, 고등어를 충분히 섭취하세요. 오메가3 연골 건강에 도움을 주는 오메가3 연어, 정어리 식단에 추가하세요. 3. 심리적 동기부여. 습관 교정은 시간이 걸립니다. 작은 목표. 일주일 동안 다리 꼬지 않기를 설정하고 달성할 때마다 스스로를 칭찬하세요. 7. 마무리. 다리는 당신의 뿌리입니다. 오다리는 단순히 다리가 휘어진 미용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무릎 관절염, 고관절 통증, 척추 이상으로 이어지는 연쇄 반응의 시작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의 다리 건강은
지금부터의 선택으로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다음 한 가지라도 실천해보세요. 의자에 앉을 때 다리를 꼬지 않기, 5분이라도 스트레칭하기, 거울 앞에서 내 걸음걸이 점검하기. 이 작은 실천들이 쌓여 당신의 다리를 튼튼한 뿌리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건강한 다리로 더 오래, 더 행복하게 걸어보세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여러분이 삶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댓글에 시청 시간이 아깝지 않았어요 라고 남겨주시면 건강한 인생 후반전을 살아갈 것입니다.